한겨레와 인연이 좀 많은 분입니다. 저희가 좀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그 검사 시절에 한겨레에 글 썼다가 잘리셨고요. 안철수 후보 대통령으로 만들어보려다가 실패하셨고요. 이번에 서울 강서갑에서 신승했습니다. 금태섭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강서갑에 당선된 금태섭입니다. 정치를 왜 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것은 정말 참 막상 대답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대학교 3학년 올해 7월 14일 날 군대를 갈 아들이 저희 SNS 팀을 맡아서 페이스북을 했는데요. 그때 손발이 오그라드는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응? 아빠 솔직히 정치 왜 해? 왜? 아빠 정치하는 게 싫으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아빠가 정치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거는 실패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저 검사도 때려쳤고 결국 밀던 사람도 대통령 안 됐고 지난번 선거는 의지부지 됐고 이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얘기하자면은 아니 뭐 아빠가 검찰에서 나온 것도 잘린 거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들 보기 쪽팔리지 않게 신조는 지킨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 그거 정치고 그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 검찰에서 잘린 것도 위대한 정치 계획의 일부야? 당연하지. 그게 마찬가지지. 검사들이 다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출세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마음 한구석에는 검찰 전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아빠가 신문에 기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전보다 검찰이 조금 나아지게 한 거니까 아빠는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잘리긴 했지만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아빠한테 남는 건 뭔데 대체? 아빠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실패를 하건 좀 잘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 엉성하게 만든 동영상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 그리고 소통을 통한 민생해결, 그리고 청년 정치,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2006년도에 저는 검사 생활 10년 차에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검사 생활 10년이 되면서 검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를 좀 없애보고 싶었고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 지휘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대단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님이 강력하게 못하게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회를 쓰기로 했는데 한 번만 쓰고 연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겪으면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심지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저도 조용히 해라. 이런 야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았을 때 피의자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쳐다보게만 합니다. 검사가 고문을 하는지 혹은 뭐 무서운 욕을 하는지 혹은 때리는지 이것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있건 없건 사회적인 영향력, 힘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는지가 결정이 되고 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전관예우, 과다한 수임료 이 문제도 전부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바꿈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내세우고 싶은 저의 1호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피의자 옆에 앉아서 검사가 물어보면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검사나 경찰관이 뭘 물어볼 때 우리는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거 또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지금은 법무부령에 의해서 검사가 수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형사사건을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그냥 옆에만 앉아서 입 다물고 있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조사를 받을 때 10시간 가까이 검사실이나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것을 고치게 되면 전관예우나 과다한 수임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간, 8시간, 또 심지어는 10시간 여기 옆에 앉아서 고생을 하면서 조사 방향을 바꾸고 억울한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와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관들,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들은 전화 변론하고 전관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은 이 과다한 수임료가 해결되고 또 요즘 로스쿨이니 사법시험이니 얘기가 많은데 변호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 찾습니다. 전관예우나 전화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보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변호사도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피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소송 비용도 절약하게 됩니다. 옆에 앉아서 노력하는 것만큼 주면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통해서 해서 당신이 원래 2년형을 받을 뻔했는데 나 때문에 1년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알고 돈을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저희가 이번 선거 때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에 유일하게 연출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거는 아닌데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것은 그 지하철에 제가 서서 혼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7,4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화곡동이 집이 싸길래 화곡동에 집을 사서 왔습니다. 대출도 받았고 이자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그래서 이사를 왔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35,000원 내던 게 9만 원이 됐습니다. 9만 원이 너무나 힘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좀 번듯한 직장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아들이 막노동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간 60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는데 도대체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얼마나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에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한 달에 35,000원과 9만 원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를 꼭 들어서 전달을 해야겠다. 그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제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유세를 다니면서 적어도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 이름이 써진 옷을 입고 지역을 돌아다니겠다. 욕이라도 하시든지 말씀이라도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근데 이름 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서 있는 삶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것이 청년 정치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과 소통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알지 실제로 정치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청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면 각 정당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50대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청년을 비례대표를 시켜주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저 외국에는 40대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한테 왜 없냐고 하지만 이 캐머런 총리, 블레어 총리 이런 사람들은 10대 후반, 20대부터 정당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 현장에서 정당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권 교체인데요. 여기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8년간 저희는 너무 꽉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에겐 안전이 없고 청년에겐 일자리가 없고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청와대나 새누리당만을 이제 욕을 할 것은 아닌 게 야당 자체가 너무 역할을 못했고 그래서 야당 내에서 경쟁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질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